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생활 습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책, 그리고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거의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3번 읽었습니다. 먼저 원서로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번역본이 나온 거를 이제 PDF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 읽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새 책이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가제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빡독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밑줄을 너무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저분하게 책을 읽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읽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일단은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저자분이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이신데,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은 뇌 건강, 자가 면역 질환, 기능의학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의사들의 교수, 의사들의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온라인으로 뇌건강이나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방송을 찍으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이 그걸 시청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글루텐 서밋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여를 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그야말로 뇌건강, 또 자가면역 질환, 기능의학 관련해서 이렇게 집대성한 책입니다. 때문에 어떤 신뢰도 많이 가지만 또 책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었지만, 그것보다 제가 나름대로 뇌에 관련된 책은 많이 읽었지만 뇌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바보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더 나아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되게 열심히 읽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안에 한쪽이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보여드리고 있나요? 예,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정말 꼼꼼하게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었으니까. 이 책은 일단은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뇌가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죠, 꼭 읽어야 될 책이고요. 특별히 뇌 건강, 뇌 효율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읽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거기에 자기나 자기 가족이 지금 아픈 상태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읽어봐야 됩니다. 혹은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메커니즘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자가 면역 질환은 뭐가 있냐면요, 책을 보면은 현재까지 알려진 자가 면역 질환은 70종 이상이고, 자가 면역 이상 상태도 300가지가 넘는다. 흔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건선, 류머티즘성 관절염, 낭창, 피부 경화증, 치매 등이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왜 그토록 신체 전반에 퍼져 있고, 또 왜 대부분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질환이 자가 면역 반응의 공통된 부작용, 즉 항체 증가 및 염증과 관련되어서이다. 또 어린 아이들 아토피, ADHD, 자폐증, 그런 것도 거의 다 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매우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발달을 했지만 아직도 발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으로 현재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로는 호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번 이 기능의학 책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의학이라 하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어디 아픈 거를 폭포에 떨어진 걸로 비유를 합니다.
폭포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의학은요, 폭포에 떨어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주는 겁니다. 어떤 뭐 수술이나 혹은 약이나 막 이런 처방들을 통해서 구명조끼를 줘요. 구명조끼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중요하죠. 왜냐면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폭포에 떨어졌지만 물 위에 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폭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다?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가 있어서 그냥 수영해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사다리를 내줘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 건강과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먹는 거, 자세,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다 영향이 미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좀 반성하면서도 놀라면서도 정말 재밌게 읽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한 중간 정도의 관심이 있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깊은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바쁘잖아요.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회사 일도 잘해야 되고 뭐 자녀 교육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또 건강이라는 분야 자체가 점점 알아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시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과학적이라 생각하는 것만 유지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양제도 원래 거의 안 먹었다가 저희 아내가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몰라요. 지금 먹습니다. 먹어요. 근데 지금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뭘 먹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물 같은 경우도 별로 먹지도 않았고 무슨 물을 뭐 많이 먹는다고 뭐 호들갑이냐. 그리고 탄 음식 같은 경우도 신경 안 쓰고 좀 먹은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거 먹는다고 암 걸리기에는 현저하게 이게 많지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유기농이네 GMO네 이런 것들 정말 신경 쓰지 않았고요. 빵을 먹네 쌀을 먹네 이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 신경 쓰는 게 더 몸에 안 좋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제 안에 근거가 뭐였냐면은 저는 그런 거를 신경 쓰면 시간이 더 낭비될 거라 생각했던 거였어요. 대신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몸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이 들어서 머리가 멀쩡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독서합시다 공부합시다 하는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의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다? 나이가 들면 더 뇌가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효율화가 돼요. 그래서 중년의 뇌가 되게 뛰어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석학들 어떤 사람이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뇌가 효율화 됩니다.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 생활 습관, 먹는 거, 주변 환경이 내 뇌 건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먹는 거,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내 생활 습관 이런 게 뇌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심대하게. 그런데 몸은 다 연결되어 있었고 특히 이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내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되게 더 빠져들게 됐고 이게 여러분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많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꿔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의 환경이 중요한 것인지 21세기의 자녀들의 병은요 20세기 초에 있었던 병하고 다릅니다. 대부분 최근의 병들은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거는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먹는 거에서. 그래서 먹는 거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아토피나 특별히 ADHD, 자폐증 이런 것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습관을 바꿨냐, 이 책을 읽고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꾼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아침마다 매일 먹는 게 빵과 커피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과일을 먹던가 채소를 먹던가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아메리카노에 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빵을 아침에 안 먹기로 확고히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제가 초코파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은 초코파이파, 몽쉘통통파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초코파이를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 아이들은 몽쉘통통을 좋아해요. 그것도 이제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어드릴게요. 인체에는 밀, 호밀, 보리에서 발견되는 글루텐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물을 섭취할 때마다 염증과 장 투과성이 심해진다. 내 친구이자 동료인 알레시오 파사노 박사는 밀의 글루텐이 모든 사람에게 장 투과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밀과 글루텐의 거대 분자가 뇌를 포함해 예상치 못한 부위로 이동하여 면역계가 밀과 글루텐 분자나 그와 비슷하게 생긴 물질을 모두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셀리악병 환자들, 글루텐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예시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 정신질환, 운동실조증, 예를 들어서 피로감, 행동감 부족, 두통, 불안, 뇌한계, 사지마비 등 여러가지 신경정신적 병적 등세가 어떻죠? 글루텐을 안 먹는 것만으로도 호전이 됐습니다. 글루텐이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3대 먹지 말아야 될,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 될 식품 중에 하나가 글루텐이거든요. 밀가루에 가장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요, 어떤 사람은 좋아,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왔죠? 글루텐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의 아침 식단에 밀을 뺐고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침 식사에서 빵을 안 먹는 습관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까맣게 탄 고기는 물론 바베큐 껍데기도 우리 뇌에 작은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제가 탄 고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고기가 타면 웬만하면 잘라내거나 탄 거는 먹지를 않습니다. 먹지 않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리고 주유할 때, 여러분, 주유할 때 그 약간 휘발유 냄새 나죠? 그게 완전 벤젠입니다. 벤젠. 벤젠은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유할 때 그 냄새를 안 맡게끔, 예를 들어서 바람 방향을 보고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가던가 할 때는 딱 걸어놓고 약간 거리가 있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다? 그런 습관 하나만으로 어떻다? 발암 물질을 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에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육류를 먹은 지 15분에서 20분 내에 뱃속에 비타민 C가 들어가면 그것이 발암성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위험을 크게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 가끔씩 소풍이나 야구장에 가서 핫도그, 햄버거, 절인 고기를 먹게 된다면 반드시 비타민 C를 미리 섭취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육류를 먹을 때에는 비타민 C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식단에 마늘이 같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그래서 전 다행히 마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째는 마늘 잘 먹는데 둘째는 잘 안 먹거든요.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도 자녀들한테 고기를 먹일 때 비타민 C를 꼭 먹인다고 합니다. 본인도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습관을 들였냐면, 이제는 웬만하면 머그잔에 커피를 먹습니다. 머그잔에. 웬만하면 머그잔에 먹습니다. 이제 책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독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많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받을 때 컵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즉시 뚜껑을 버리거나 처음부터 뚜껑 없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뜨거운 커피에서 나온 김이 BPA로 제존된 컵 뚜껑 아랫면까지 올라갔다가 응결되어 비스페놀 A, 그
비스페놀 A가 BPA입니다. 가 가득한 채로 다시 커피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뭐죠? 이 BPA가 어떤 거냐면요. BPA,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속하는 최악의 독성 물질 중 하나이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속하는 최악의 독성 물질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머그잔에 먹던가, 여러분 커피 마셨을 때 그 뚜껑 있잖아요. 뚜껑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벗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걸 뚜껑을 덮어놔서 그냥 먹으면 어떻다? 예, 비스페놀 A를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독소가 쌓여서 어떻다? 여러분의 약한 고리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 속에서 약한 고리가 있어, 개인마다. 그쪽으로 예, 질환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예, 뇌질환으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머그잔에 먹거나 그렇게 왔을 경우에 예, 뚜껑을 바로 열고 있습니다. 이 비스페놀 A는, BPA는 예, 신용카드 영수증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도 저 웬만하면은 잘 집지 않고 바로 버리거나, 확인하고 바로 버리거나 보관해 두지 않습니다. 하고요. 이거 해서 진짜 그 영수증 이렇게 자주 만드신 그런 일하신 분들은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정말 장갑 끼고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제 와이프한테 반성하는 게 뭐냐면, 와이프가 저한테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야, 물 뭐 하루에 8잔 그거 다 그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야. 원료는 비과학적인 원료였습니다만 지금 최신 기능의학은 뭐라고 얘기한다? 물을 많이 먹어라. 저는 요즘에 물을 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잘 안 먹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자, 매일 체중 450g당 2분의 1온스, 그러니까 1kg당 약 30ml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 세계 석학이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듣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면 좋은 교통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독소가 체내를 순환하다가 뇌세포에 다시 축적될 수 있다. 뇌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 뇌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자연히 체내 독소량이 감소하여 말 그대로 뇌 독소가 줄어든다. 뇌 독소가 줄어들면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더 많은 지방세포가 연소되어 허리둘레 군살도 빠져 더 밝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란 게 녹차가 생각보다 정말 좋습니다. 예, 그 녹차의 좋은 것은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코코넛 오일 샤워. 이제 정확하게 하면 오일 머금기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박테리아인 포르피로모나스 긴기발리스는 장내 정상 미생물총을 파괴하고 장 누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독소를 방출한다. 또한 입안에서도 약한 투과성을 야기하여 박테리아가 입에서 혈류로 흘러들게 할 수 있다.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 외에 입안의 건강한 미생물 총을 유지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매일 입안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머금은 채 굴리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10분 동안 머금고 있으라고 권하고 어떤 의사들은 30분을 추천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어 1분만 머금고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방법을 오일 풀링이라고 부른다. 한 연구에서는 오일 풀링을 30일간 실시한 결과 7일 후 반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잇몸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표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개선되었다. 오일 머금기나 오일 풀링은 입안에 있어서는 안 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나는 샤워를 할 때 소량의 코코넛 오일을 입안에 1작은술 정도 넣고 굴리다가 뱉는다. 처음에는 오일의 맛과 밀도가 적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오일 풀링을 하고 나면 입안이 너무 상쾌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뭐 상쾌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렇다 저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되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주 질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게 이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어떻다? 예,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영상 얘기하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미생물 총,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게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뇌에도. 뇌. 저는 뇌가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요즘에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봐요. 뭔가 조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건강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또 뭐 먹으라 하면 잘 먹지 않아가지고 저를 억지로 먹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어떻다? 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기농 타령을 하지를 않나. 갑자기 저는 거의 온라인 쇼핑 안 하거든요. 온라인 쇼핑을 막 해서 뭐를 사들이지 않나.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게 뭐냐면, 여기에 뇌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레시피, 음식이 나오거든요. 저는 거의 요리를 하지 못하고, 와이프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요리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다. 대신 애들 크고 내가 은퇴하면 요리는 해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변명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하나씩 여기 나온 레시피 음식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그 재료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가지고, 저와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요리를 시작해서 요리를 하는 습관도 들일 정도로, 저는 진짜 요리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뇌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바뀔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뇌가 있으신 분들, 뇌 건강과 뇌 효율을 높이고, 뇌가 건강하고 뇌 효율을 높이고 싶은 분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에 관심이 많거나 거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지금 현대 의학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호전이 안 되신 분들, 기능의학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실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는 정말 적용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까지. 이런 것들을 오라인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사람은 한꺼번에 바꾸기 힘듭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투자해서 하나씩만 바꿔서 한 6개월 정도 바뀌면 어떻다? 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미 느끼고 있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뇌 건강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 더 나아가서 자가 면역 질환들을 미리부터 예방하고 더 나아가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뼈아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